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지난 2009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던 중국인 남성 티안 웬준. 당시 PC방을 운영하던 그는 비록 형편이 넉넉진 않았지만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아들을 키워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PC방에서 작은 소란이 벌어졌고 사장인 그가 싸움을 말리던 사이 주변에 있던 아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너무나도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이후 그는 아들 팽팽의 흔적을 찾아 그 넓은 중국 땅을 미친 듯이 헤매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빠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아이를 찾는다라는 이 전단지를 보고 생각 없이 걸려온 장난 전화에 허위 신고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티안웬주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는 극적으로 같은 처지의 부모들을 만나게 되고 실종 아동 찾기 모임을 결성해서 그나마 힘을 얻게 되죠. 그달과 함께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고 다짐하게 되는데 그러고도 세월은 무성하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는 곳에서 무려 1000km 이상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아들 팽팽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이 기적 같은 상황에 먼 길을 달려가 보니 놀랍게도 팽팽은 이미 새 가족의 품에서 너무도 평범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들이 맞지만 아이는 오히려 아빠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지금까지 소개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유명한 진가신 감독의 영화 디어리스트의 줄거리입니다. 대륙을 울렸다라는 이 영화는 실제 중국의 남쪽 한 도시에서 벌어진 3살 아동 납치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사실 이 영화가 많은 중국인들의 심금을 울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동 유괴가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집계에 따르면 한 해 무려 10만 명에 육박하는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공식적인 인신매매까지 합친다면 그 정확한 수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죠. 한간에선 20만 명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건 그중 무사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아이는 단 1%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아이가 유괴되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뉴스 보도가 심상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인 2010년 4월 중국 타이위안에 위치한 한 가정집은 일요일 아침을 맞아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임부로 일을 하는데 주말에 일이 있어 출근을 했고 아내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 부부의 두 아이들도 함께였는데요. 당시 만 2살이었던 첫째 아들 징주는 평소에도 나가 노는 걸 좋아했고 그날도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서 여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사실 집 밖이라고 해봤자 고개만 돌리면 바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엄마 역시 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먼저 좀 체력이 동난 둘째 딸이 잠시 집으로 들어왔고 엄마가 집안일을 끝내고 나서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을 때 어라?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놀란 아내는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후 부부는 지역 경찰서로 가서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아니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할 이 경찰들이 그냥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근처 어디 이웃집에 갔겠죠. 더 찾아보세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선 납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사람이 사라진 지 24시간이 지나야만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도 손쓸 도리가 없었던 거죠. 결국 부부는 지인과 친척, 이웃 주민까지 다 동원을 해서 온 동네를 뒤졌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속수무책으로 흘러가던 바로 그때 집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 CCTV에 단서가 포착되는데요. 실종 당일 오전 10시 59분 길가에 세워져 있던 흰 밴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혼자 놀고 있던 아들 징준에게 접근했고 곧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명백한 납치의 현장이죠. 하지만 이 CCTV 장면이 워낙 멀리서 찍혀 있는 데다가 화질도 좋지 않아서 얼굴을 식별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본 그 부부 충격에 휩싸였고 이 CCTV를 가지고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가족들은 분명 협상을 요구하는 전화가 올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며칠, 몇 달이 지나도 아들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목숨보다 귀한 내 자식이 사라지는 사건은 중국에서 비교적 자주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유독 중국에서 아동을 노리는 납치가 많은 걸까요? 중국은 1970년대 말에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 가정에는 오직 한 아이만 낳을 수 있다는 방침이죠. 그 당시에는 임신 막바지였던 여성마저도 이 정책의 어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중정수술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제도의 힘이 막강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비판 속에서도 35년간이나 이 정책을 꿋꿋이 유지했고 그나마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된 상태죠. 징준이 납치되었던 시기 역시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강한 국가입니다. 대가 끊긴다는 이유로 뱃속의 태아가 여자아이라는 게 밝혀지면 중정수술을 감행했고요. 심지어 외부에서라도 남자아이를 데려왔을 정도예요. 그와 동시에 아동 인신매매가 급등하죠. 남자아이들을 납치해서 돈을 받고 아들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나 아니면 해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곳으로 팔아넘기는 행위입니다. 특히나 남자아이의 경우는 여자아이보다 2배가 넘는 1,000만 원이 훨씬 웃도는 금액에 거래되었고요. 이렇게 세 가정으로 불법적으로 입양이 된 아이들은 대부분 아주 어린 나이였고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라게 되죠. 게다가 아이를 입양한 부모들 역시 아이에게 진짜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양이 된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거나 또 어떤 양부모에게 눈에 띄지 못한 아이들은 범죄 조직이나 매춘업자에게 헐값에 거래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끔찍한 삶이 펼쳐지죠. 일부의 앵벌이업자는 아이를 사서 불구로 만든 뒤에 구걸에 나서게 시키는데요. 어떤 장애인의 몸이어야 동정심을 일으켜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남자아이였던 징준 역시 이런 희생양이 된 건 아닐까요? 해외 각지에서도 이렇게 심각해지는 중국의 아동육의 실상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영국 BBC의 한 뉴스 기자는 신분을 위장해서 실제로 아이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지 중국 판매자에게 접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약 8개월 정도로 돼 보이는 쌍둥이 아이 중에 한 명을 한화로 3천만 원에 살 수 있다고 제안했죠. 대다수의 유괴범들은 공안, 중국 경찰의 눈을 피해서 외진 농촌이나 또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자녀를 주된 타겟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다른 집, 남의 일에는 끼어들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어떤 관습이 있어서 혹시나 이웃집에 아이를 납치해 오거나 또는 불법 입양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아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징준 부모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하지만 부부는 수년에 걸쳐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게 됐는데요.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있다라는 소식만 들리면 정말 중국 어디든지 달려갔고요. 그런데 매번 허탕을 쳤죠. 그러면서 모아온 돈을 탕진하고 엎친 데 덮친 격 사기까지 당해버리면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리치는 생업 포기했고 온갖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기차역이나 광장에서 아이 사진이 담긴 실종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그렇게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2018년 5월 그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는데요. 생방송을 통해 아이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혹시라도 아이를 본 사람이나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돌려달라고 호소했죠. 그는 결코 앞으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나와선 안 된다는 경고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난 시점 놀랍게도 제보가 들어옵니다. 생방송을 봤던 한 익명의 시청자가 그 찾고 있던 아이가 산시성의 자오청현이라는 곳에 있는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하지만 아버지 리치는 이미 수년간 가짜 정보에 시달렸고 심지어
이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잃어버렸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로부터 다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번엔 이 아들 징준이 지내는 곳으로 추정되는 세부 주소가 비공개 메시지로 도착했어요. 약간의 희망이 보이면서 리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좌우청현에 방문을 했고 한 남자아이와 마주칩니다. 이미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들의 나이가 10살인데 그러다 보니 외모로만 봤을 때는 판단이 힘들었죠. 그래서 대신 아이의 사진을 카메라에 담아왔고 그 사진을 중국의 한 기업이 개발해낸 연령별 안면인식 프로그램에 의뢰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이 연령별로 어떻게 얼굴이 변화하는지를 포착해내는 기술이에요. 정확도가 상당해서 중국에서는 실종 아동을 찾는데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는요. 사진으로는 67% 일치라는 꽤 기대를 걸어볼 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치는 아이의 유전자 테스트를 감행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결과를 받습니다. 100% 유전자 일치.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들 징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지냈던 걸까요? 징준을 데리고 있던 사람은 장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약 8년 전에 인신매매업자에게 약 2만 5천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을 지불하고 어린 소년을 샀다고 진술했죠. 이게 중국에서는 흔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은 일단 그를 구금하고 이후에 이 밀매업 무리를 추적해서 체포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8년간의 여정이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서는 수십만 명의 부모들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금족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중국 그 당국도 전담 부서를 만들고 그 납치범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성과는 미미한 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제를 조사하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지난 2016년 다펑이라는 아이디의 한 중국 네티즌이 납치범으로 가장을 해서 몰카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벌건 대낮에 길가나 공원에서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을 연출했죠. 9번이 넘는 시도 동안 주변에 있던 행인들 그 누구도 나서서 저지하지도 않았고 범인을 추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상 제작자가 마지막에 남긴 쓰라린 말귀가 있었는데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만들었을까? 중국의 심각한 아동 납치 현황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